안녕하십니까, 이유진입니다. 지난 8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중공 6중 전해가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를 채택하고 11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역사 결의는 중공 100년 역사상 세 번째이자 1981년 2차 결의 이후 40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번 결의를 통해 시진핑은 스스로 자신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지도자 반열에 올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내년 20차 당 대회에서 3년임에 진입해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중공 지도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화통신은 6일 만자 특보를 통해 시진핑에 앞서 중공은 과거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로 대표되는 중앙집단 지도 체제가 있었다며 시진핑은 중공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고 첫 100년 투쟁 목표를 달성했으며 민족의 전면 부흥이라는 두 번째 100년 투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을 대망의 리더,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지도자라고 지켜 세우고 마오쩌둥, 덩샤오핑처럼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시대를 다시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중공의 100년 성공에 대한 기본 경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론가 양웨이는 중공 매체가 말하는 성세는 마땅히 중공 권력 집단의 성세를 가리키는 것이지 결코 국민들의 성세가 아닙니다. 중공은 건국 이래 아주 빠르게 중국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사치스럽고 잔인한 권력 계층을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도시와 농촌의 차별을 조장하고 끊임없이 대도시에 고층 빌딩을 지어 외국인들에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노인들과 아동들은 집을 지키고 있고 수억 명의 노동자들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설날 대이동 문제는 무시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심지어 농촌이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거짓 정치 업적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1월 중공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은폐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게 했습니다. 중공 정권이 급전직하하여 말로를 향해 달려간다면 당연히 성세는 없을 것이며 지금 중공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소리는 중국 전문가 칼 민전의 분석을 인용하여 시진핑의 권력이 얼마나 커지는지 중요하지 않고 사실 핵심 문제는 시진핑의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테니서 명장 펑사이가 장가오리 전 부총리의 성추행을 고발한 국가적 스캔들에 대해 일본 산케이신문 야바 아키오 타이베이 지국장은 7일 펑사이가 가택연금 당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야바 지국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공의 정치 문화를 관찰한 경험에 비춰볼 때 권력투쟁과 무관하게 당대 악질들이 민간 여성을 강탈하고 버려버린 사건이라며 펑사이는 현재 중공에 의해 가택연금되어 있는 만큼 초점을 흐리지 말고 중공에 압력을 가해 그녀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바는 펑사이가 임신으로 장가오리를 만나 단판을 지어 아이에게 명분을 찾아주려 했으나 장이 아이를 낙태시키려 하자 다툼이 벌어졌다며 장이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자 펑사이는 닭이 병아리를 구하기 위해 매에게 덤비듯이 폭로를 결심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장가오리가 장쩌민의 신복으로 18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른 것은 각 출범한 시진핑을 저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가오리는 장쩌민파의 석유방, 텐진방 소속으로 산동성에서 주정 때 후진타오 암살 모의와 텐진 대폭발 때 시진핑을 암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중앙당교 타이사 전 교수는 장가오리의 사건은 업무가 숨어있는 사건이라며 펑사의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자 20분 만에 삭제되었는데 누군가가 상대는 타격하지만 중공은 해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많은 중국 여성들은 펑사의 저지에 동정심을 느끼며 신변 안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정글의 법칙에 적응한 오랑캐의 땅, 특히 약자인 여자가 이렇게 의연하고 고든 심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닥친 불의에 용감하게 맞서서 마치 한 줄기 눈부신 빛과 같이 어두운 밤을 뚫고 우리에게 더욱 용기를 내어 새벽을 밝히도록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청년보의 전 빙점 부편집장이었던 루에강이 쓴 자오쩌양 전기 실패한 개혁가의 삶이라는 책은 자오쩌양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만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책에서 자오쩌양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20세기 중국의 위대한 개혁가, 중국 시장 경제개혁의 아버지, 위대한 도덕주의자입니다. 자오쩌양은 스스로 감이 작은 사람은 원칙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육사 사건에서 학생들에게 무력 진압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루에강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자료를 많이 발굴하였습니다. 계명 항신의 자오쩌양 부친이 토지개혁 때 비판과 투쟁에 시달려 병사했습니다. 토지개혁 공작조는
좌우짜양 부친의 침대 밑에서 금덩어리와 은원을 파냈고 심지어 솜이불과 소목까지 몰수하여 겨울을 추위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좌우짜양은 부친이 사망했을 때 이면에서 이미 중위급 간부였으나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부친을 한번 볼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부친의 임종과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책에서 좌우짜양을 모치는 그를 몰라도 역사를 알고 연극을 보는 등 공산당에 대한 인상이 나빴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좌우짜양에게 너는 공산당을 부추기면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다. 모친이 공산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공산당은 좋지 않다. 그들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을 빼앗아간다. 손자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보고 마오쩌둥은 구세주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마오쩌둥은 나쁜 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산당의 나라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 얻은 것이라 이런 나라는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관점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좌우짜양 모친의 공산당에 대한 인식은 공산당 총서기가 된 아들보다 더 깊었고 좌우짜양은 가택 연금된 최후의 15년이 되어서야 공산당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책에서 좌우짜양 사망 후 가족들이 그를 애도하는 글에 당신의 아들딸이 된 것은 우리들의 일생의 영광입니다. 당신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선택입니다. 민주를 찬양하고 양심을 견고하게 지키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의 품격은 인간 세상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좌우짜양은 손녀가 기독교를 믿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좌우짜양은 말년에 레닌주의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로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